네, 안녕하세요. 네, 실무법 학교법학원에서 실무법을 맡고 있는 정진석 행정사입니다. 저의 소개를 잠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18년도에 행정사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 현재 이제 학교법학원에서 실무법 전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비영리와 비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순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그래도 이제 중복해서 들은 것들은 제가 빠르게 넘기기 위해서 여기 자료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걸 보시면서 여기 자료를 제가 PT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올해 13회 대비해서 특히 이제 실무법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이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대로 넘겨보시면 역대 행정사 시험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서부터 점수가 그 다음에 인원이 점점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2022년도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를 기준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그때 인원 대비해서 작년에 3,185명 정도가 2차 시험, 저희는 지금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3,185명을 이제 준비 그때 했었고, 올해 이제 예측되는 숫자는 일단 그래프상으로 동일하게 올라간다라고 보면 3,800명 정도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행정사를 저는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실무법, 행정사 실무법은 일반 행정사에만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한 작년에는 이제 3,033명 정도가 응시를 시험장에 왔었고 실제 시험장에는 이제 2,300명 정도 이렇게 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300명을 일반 행정사는 257명을 뽑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체 이제 동점자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 306명이 이제 합격을 했었던 거죠. 올해는 좀 더 인원이 좀 늘어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진단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합격 점수를 보면 이제 22년도 기점으로 이제 점수가 이제 점점 올라가고 52점 정도 나왔다가 전체 평균 점수, 이제 커트 점수입니다. 합격을 위한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23년도에 56점대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는 53점 정도. 인원이 올라갔지만 점수는 대래 더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올해 점수는 저는 이제 60점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 인원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일반 행정사 기준으로 했을 때 4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번역은 이제 3과목, 외국어 빼고 했을 때 3과목이고 회사 준비하시는 분도 4과목인데 결국은 각 과목이 4과목이 60점 넘고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이 60점만 넘으면 인원이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긴 합니다. 뭔가 이제 절대평가를 가장한 사실 상대평가인 거죠. 사실 60점이 다 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점수가 순서대로 일반 행정사 기준은 257명 중에 순서대로 이렇게 합격을 하지만 여러분의 공부 방법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각 과목별로 전부 다 6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저 또한 그래서 제가 순서를 보여주는 게 어떻게 하면 60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그렇게 기준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과목들도 다른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60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면 그게 의외로 어떻게 보면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각 과목별 평균 점수를 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민법과 절차, 사무, 실무법 평균 점수를 보시면 의외로 실무법의 평균 점수가 22년도 보시면 31점입니다. 제가 다른 과목은 이렇게 안내하기보다 제가 실무법만 기준으로 했을 때 22년도에 실무법에 31점, 23년도에 39점, 24년도에 37점. 전체 보면 다 평균 이하로, 심지어 우리 시험은 40점 이하는 다 과락인데 이 얘기인즉 반절 정도 이상이 다 40점 이하인 거죠. 그래서 뭐 때에 따라 이제 공부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다만 이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을 저는 초점을 60점 이상, 실제는 60점 이상을 더 정확하게 65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에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좀 더 비율은 높긴 하더라고요. 다 60점 이상을 받지는 않지만 확률적으로.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40점 이하인 분들이 어느 곳에서는
말 그대로 점수를 낮게 평균 이하로 받쳐주고 있긴 하겠죠. 현재 수강생이 더 많아지고 수험생이 더 많아지다 보니 평균이 더 낮아지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뭐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분도 있고 어떤 준비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도 아까 제가 수석으로 합격을 했지만 제가 다른 시험으로 다른 과목을 다른 걸 준비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험을 실패한 경험이 현재 제가 2018년도에 수석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실패를 한 경험이 나의 선택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수험 기간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나의 수험 기간을 단축시키려면 선택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 선택을 여러분이 나의 가지고 있는 베이스와 그 다음에 내가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를 잘 이해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분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강사와 교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교재라고 보긴 합니다. 교재가 훨씬 더 여러분에게 눈에 여러 번 보아야 되기 때문에. 실무법은 의외로 점수가 낮다라고 보시면 의외로 내가 실무법만 잘 공략을 하면 많은 사람들을, 경쟁자들을 더 좋은 점수로 내가 더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러면 100점 100승이라고 했을 때 실무법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보시면, 행정사 실무법은 이렇게 기출이 됩니다. 심판법에서 사례로 두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법에서는 단문으로. 단문은 말 그대로 어떤 거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고 하시면 암기한 대로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단문은 많이 쓰면 쓸수록 점수가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도 단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 행정사법과 비송사건 절차법은 의외로 많이 쓰면 쓸수록 점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행정심판법은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논점을 적었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부 방법이 의외로 절묘하게 서로 다른 방식의 과목이 실무법에는 있습니다. 실무법은 의외로 정직한 과목이 있어요. 두 개는 행정사법과 비송사건 절차법은 적정하게 쓰면 무조건 적정한 점수를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심판법에서 논점만 잘 맞으면,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강의에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강의에는 논점을 찾는 연습, 실제는 이제 심판법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따가 커리큘럼 보여주겠는데 논점 찾는 연습을 많이 해드립니다. 논점만 찾으면 기본 점수를 또 먹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일정 이상 점수는 획득하는 효자 과목이 좀 되긴 하죠. 그래서 과목과 그 다음에 각 과목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잘 분석만 하시면 아까처럼 꽈락 이해하는 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일정 이상의 점수가 가능할 수 있겠죠. 실제 이제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요. 지금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각 문제에 대한 논점을 여러분이 이제 찾을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 훈련을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저랑 이제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2번 해가지고 행정사법 문제는 정말 단순해요. 내가 알면 쓸 수가 있고 모르면 못 쓰는 건데 대부분 제가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일정 이상을 쓸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문제 3번, 4번이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해서 처음 접하는, 처음 생소한 과목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동차로 하신 분들은 내용을 적을 수가 없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목차는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채우는 걸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답안지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 동차로 처음 준비하신 분도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논점을 찾는 거니까. 논점은 뭐냐면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을, 어떤 제목을 정할 건지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채우시면 되는 거죠. 채우는 건 처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채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논점을 찾으셨으면 어떻게 채우는 건지.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제 몇 줄 정도 쓰면 어느 정도 점수까지 나오는지도 제가 잡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나오겠구나 하시는데, 이걸 제가 이제 강의한 지는 한 7년 차가 되는데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그리고 최일한 인정사님이 그에 대한 결과를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썼더니 이런 점수가 나오더라.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이 합격하신 선배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도 양을 썼을 때 이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또 합격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내년에 준비하신 분에게 또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쓰면 얼마의 점수가 나오는지.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의 그런 이제 결과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업 때 알려드릴 겁니다. 공부 방법은 목차만 먼저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차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아직은 백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도 안 쓰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목차만이라도 그런 다음에 수석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논점만, 꼭 필요한 키워드만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 강의의 틀을 제가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안지를 써야 되는지 결국은 2차는 답안지의 현출이라고 하는데 답안지에 보여줄 수 있게 여러분이 무언가라도 써야 됩니다. 그걸 쓸 수 있도록 제가 잡아드릴 거고 그 다음 사례 문제는 결국 사례 문제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논점을 먼저 찾으면 논점에 맞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겠죠.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암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공부는 행정사 실무법은 과목이 3과목인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3과목이 전부 다 시험에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를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그러니까 무난한 점수가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난한 점수는 의외로 65점입니다. 그래서 65점을 향해서 저와 이제 같이 가시면 되고요. 공부는 꾸준히 끝까지 9월 27일까지 같이 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방향은 행정사법은 암기하는 내용을 해야 되는데 먼저 도식화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은 사례 위주로 논점을 찾는 방식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은 이거는 좀 우리와 실제 실무하고는 좀 거리감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개념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도와드릴 겁니다. 강의 일정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심화 강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차로 준비하신 분들은 실제 지금 현재 이제 작년 11월부터 같이 이 강의장에서 하신 분들은 벌써 이미 기본 심화를 다 지나고 다음 주 진행하는 사례 모의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상대평가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시작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합격을 60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이제부터 밑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만 계속 올라가는 시점이 저는 65점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5점이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9월 27일 날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부터 조금씩 단계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법은 심화라고 해서 이론 강의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이론 강의를 한 번은 들으셔야 되세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좀 들으시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사례는 여기 현장에서 들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강의가 사례랑 실전과 차이는 뭐 회독수 차이도 사례는 8번을 하고요. 실전은 6번을 진행하는데 사례는 진도별입니다. 진도별로 문제를 진도별로 하는데 이거를 조금 알려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암기를 주제를 어떤 걸 할지 내용을 알려주진 않고요. 어떤 주제로 나올 건지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암기를 해오는 방식인데 이러면 모의고사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1등부터 여기 강의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등부터 120명의 점수가 나눠지더라고요. 그 얘기인즉 똑같은 걸 제가 전달하고 똑같이 외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이 답안지를 그렇게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례보고서의 실무법에서 제가 전달은 틀을 배우는 겁니다. 답안지에 쓰는 틀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사례보고서를 안내를 해드리고 그 틀을 일단 배우신 다음에 하나하나 내가 여러분이 이제 실전은 어떠한 주제도 알려주지 않고 그 다음에 진도 점 범위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적용을 이제 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제가 추천을 여러분에게 심화는 온라인으로 평일날 시간 되신 분들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주말에 현장에 오셔서
답안지를 한번 쓰시는 거를 좀 해드리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유인즉 나중에 실전을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실제 이게 지금 강의가, 이거는 지금 다음 주 6월 이제 7일부터 모의고사 제 식문법은 6월 8일 날 진행을 하는데 6월 7일부터 8회 동안 진행을 하고요. 실전 모의고사는 아마 8월 8일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이거는 6회 강의로 진행하는데 시험이 저희가 9월 27일이잖아요. 너무 촉박해요. 답안지 쓰는 틀이 아직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를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실제는 강의를 이미 실전 모의고사는 강의를 많이 결제를 많이 하시거나 신청을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는 제가 강사 입장에서는 이걸 먼저 들으셔야 어떠한 내가 답안지 쓰는 틀을 여러분 익히신 다음에,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 제가 체크가 되는데, 나중에 이걸 나중에 들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시간이 너무 촉박하시다 보니. 그래서 추천은 심화 온라인, 그 다음에 사례 현장 강의 이렇게 들으시거나, 현장 강의도 시간이 도저히 안 되시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시고 본인이 셀프로 직접 시간을 재고 채점을 하시는 방식도 가능을 하십니다. 다만 이게 강사의 도움을 좀 받으시려면 결국은 현장 강의 오셔서, 아직 아마 일정 숫자가 아직 남았다고 하거든요. 많은 수가 별로 안 남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하고 경쟁자가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쓴 답안지가 현재 몇 점 안에 들어가는지, 몇 등 안에 들어간지를 확인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일정의 선의에 좀 자극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재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제 교재는 원래는 이제 강의 교재는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노란색 기본서가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아까처럼 심판법 사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례집을 논점을 찾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교재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했는데 답안지 쓰는 걸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재를 하나 더 했어요. 이거는 답안지에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재가 너무 많아서 너무 불편한데, 너무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의 수험생분들이 다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만 있었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논점 찾는 걸 어려워하셔서 순서대로 파란색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 어느 수험생분들이 본인들이 프린트를 하셔서, 왜냐하면 제가 수업 때 나눠드렸던 자료를 가지고 실제 제본을 떠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교재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교재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이 교재로 보시면, 답안지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교재가 좀 많지만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가 기본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필수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은 연필, 그래서 연필 꼭 준비하시고, 형광펜 4가지로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저는 목차만 형광펜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은 연필로 하시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회독, 2차 시험도 1차와 똑같이 회독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보아야 됩니다. 한 번 보고 여러분이 쓸 수 있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용어가 아니에요. 이제 처음 강의를, 법학을 준비 들어오신 분들은 생소한 용어도 있습니다. 그 용어가 여러분의 단어가 여러분의 말 그대로 리걸 마인드가 되려면 여러 번 읽어야 되십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도가 달라요. 처음 읽을 때는 연필로 했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아직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연필로, 그 다음에 목차는 형광색으로. 이거는 수업할 때, 모의고사 때는 이미 다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형광펜으로 하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면 13회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이거 여러분 나눠드린 것 중에 혹시 이거 있더라고요. 이거에 페이지로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 있는데 QR코드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사진 찍으시면, 제가 여러분이 이제 재작년에
합격하시고 아니면 점수 올라간 게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찍으시면 카페로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네, 여기로 여러분이 그다음 합격 수기도 제가 올라가져 있으니까 실무법으로 어떻게 하면 65점 받을 수 있었는지, 그다음에 말 그대로 단점은 있습니다. 제 강의는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서 이 점수 그리고 똑같이 다들 이렇게 받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정한 점수가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를 믿고 저와 함께 가시면 65점을 목표로, 그리고 실무법이 아까처럼 일정 이상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실무법으로 뭔가 손해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례 모의고사 강의 계획서가 드렸어요. 그래서 사례 모의고사 강의 계획서도 하나 나눠드렸는데, 그 강의 계획서 보시면 첫 번째 주차에서는 시험을 보진 않습니다. 첫째 주차에는 시험을 보지 않고 둘째 주차부터 시험을 볼 건데, 진도별로 가지만 다만 비송사건 절차법이 아직 강의를 안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미 강의를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송사건 절차법은 동차생 분들은 처음이지만 그래도 그냥 백지이더라도 그거는 그대로, 어차피 여러분이 합격을 위해서 9월 27일은 비송사건 절차법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이지만 거기에 행정사법, 그 다음에 심판법, 비송사건 절차법이 문제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나오더라도 비송사건 절차법은 그냥 그대로 가시면서 나머지 행정사법, 행정심판법은 저희가 주제를 다 알려드리거나 논점을 알려드릴 거니까 그에 맞춰서 좀 따라오다 보면 아까처럼 내가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점점 단계별로, 그리고 여러분이 진도별 모의고사 끝나면 제가 카페에다가 점수 올려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의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점수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점점 여러분이 상승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최종 실무법이 65점으로 여러분이 좋은 점수로 13회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